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일의 오종훈입니다. 날씨 화창하죠. 여기 양평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늘 달리던 자유로에서 벗어나서 요즘은 여기저기 좀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평에서 시승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할 차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입니다. 지난 3월에 상품성 개선 모델로 새로 교체가 됐죠. 아이오닉 5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신형 모델에서 가장 큰 변화, 배터리입니다. 기존의 77.4kWh 배터리를 84kWh 리튬이온 배터리로 교체를 했죠.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458km에서 485km로 좀 더 늘어났습니다. 요즘처럼 날씨 화창할 때는 뭐 한 500km 넘어서 600km까지도 충분히 넘볼 만한 그런 배터리 효율 갖추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리어 와이퍼가 적용됐다는 게 눈길을 끌더라고요. 처음에는 리어 와이퍼 필요 없다고 했었죠. 하지만 소비자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 현대자동차가 받아들여서 리어 와이퍼 적용하고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띄입니다. 보시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형상을 좀 더 공면화했고 사이즈도 좀 더 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기의 저항 줄일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승하는 모델은 뒷차 축에 모터를 적용한 EWD 후륜 구동 모델이고 앞뒤로 19인치 타이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235R 19인치 타이어 적용을 해서 좀 더 효율에 중점을 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판매 가격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게 되면 5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서부터 이 차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합리적인 전기자동차로서의 존재감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자, 과연 어떨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운전석 잠깐 살펴보시죠. 모니터가 많죠. 계기판, 대시보드, 그리고 좌우로 또 모니터가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모두 4개의 모니터 마주하게 되는데요. 좌우로 들어있는 이 부분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모니터입니다. 후방 시야를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화면을, 실내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후방 시야를 보는 거죠. 익숙하게 사이드 미러를 보다가 사이드 미러에 아무것도 없어. 다시 모니터를 보게 되는 조금은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5회전. 자,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이 있는데요. 이 패들 시프트, 변속을 위한 패들 시프트는 아니고요. 회생제동을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조작하면 레벨 0, 1, 2, 3, 그리고 I 페달, 원 페달입니다. 페달 하나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운전할 때 이 회생제동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마치 시프트 다운, 변속을 한 듯한 그런 느낌도 받게 되고요. 좀 더 재미있는 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 가운데 4개의 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진을 하게 된 것, 후진할 때는 또 빨간 램프가 들어오죠. 전진을 하게 되면 파란 램프가 들어오고요. 자, 트림 미터, 이렇게 주행 정보들, 주행 보조 시스템 보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오디오 모드들, 음성 명령, 추워, 공조와 열선 설정을 변경할게요. 현대자동차 주식. 현재 현대차 주가는 23만 5,500원이에요. 전일 대비 6,500원 떨어져. 엉따 하면 열선 시트가 들어오고요.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마치 대화하듯이 음성 명령을 통해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왼쪽에 드라이브 모드,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스노우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데이터 전송용과 충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C타입 USB 포트 이 밑에 하나 준비되어 있죠. 12V 전원 아울렛, 그리고 C타입 포트가 이 안쪽에 2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NFC 기능이 들어와 있는 무선 충전 패드 적용되어 있어서 그냥 스마트폰 자연스럽게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도 이루어지겠습니다. 드라이브 온리 모드가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만 공조 기능을 적용하는 거죠. 12.3인치 인포메이션 모니터 한번 살펴볼까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네마, 유튜브,
왓챠, 웨이브에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차에서 유튜브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오토다이어리.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정원입니다. 전자석 메모리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 운전석은 넓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자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벅지까지 받쳐주게 받침대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아휴, 좋다. 한숨 잤으면 좋겠네요. 시트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안한 자세를 잡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하자. 브레이크 모드를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멀이냐 스포츠냐,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강하게 보통 약하게 끄기, 뭐 보통 정도 해보는데요. 한번 듣기 위해서. 저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없는 소리 일부러 만들면서 들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음악도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끄고 달리는 걸 좋아하는데 일단 경험해 보기 위해서 잠깐 켜봅니다. 하이패스 기능 들어와 있고요. 빌트인 캠 적용하게 되면 연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공조, 외부 공기 차단 기능이 있죠. 요즘처럼 미세먼지, 꽃가루 날리는 계절에 이게 아주 유용합니다. 차가 알아서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를 차단하고 조절해 주니까 이런 부분 외부 공기 차단 기능은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 키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키, NFC 카드 키, 충전기 인디케이터도 타입 1, 타입 2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가 있습니다. 배터리 온도를 조절해 줘서 충전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죠. 유틸리티 모드. 캠핑을 한다. 밖에서 차가 움직이는 구동하는데 배터리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V2L 기능이 있죠. 220V 전원을 꺼내서 밖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차 안에서 조명을 켜놓고 책을 읽거나 취침을 하거나 할 때 이런 그 전원을 쓰기 위해서는 유틸리티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좋습니다. 이때 배터리 제한을 걸어 놓을 수가 있겠죠. 스마트 회생제동, 내비게이션을 연동하면 코너 구간, 오르막, 내리막, 그리고 진출입로에서 속도 조절을 해주죠. 강한 감속이냐, 보통 감속이냐, 부드러운 감속이냐, 이런 부분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충전 음성 안내, 플러그 앤 차지 기능. 케이블 연결하면 충전과 결제, 인증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클러스터 테마, 대기화면, 분할화면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클러스터 테마, 그래픽 스타일도 A, B, C 이렇게 선택하고 드라이브 연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 정보, 올라오는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열선 스티어링 휠, 카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주차 보조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네, 유니버설 아일랜드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게 좀 더 개선됐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슬라이딩 이동이 가능하고요. 가벼운 소품 넣어놓을 수 있는 콘솔 박스 들어와 있는데 팔걸이로 사용을 하고, 이 아래쪽으로 또 넓은 수납 공간을, 오픈되어 있는 수납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미러는 이렇게 제끼면 디지털 화면이 되죠. 뒤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비춰지는 영상을 아주 선명하게 넓게 광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어색하다 싶으면 다시 제끼면 거울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오버헤드 콘솔의 SOS 버튼이 한번 누르면 바로 작동하게 되죠. 유럽 수입차들은 이 부분 커버를 제끼고 누르는 두 번에 걸쳐서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현대차는 이렇게 바로 누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급한 상황에서 뚜껑 열고 누르고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바로 연결해서 하는 게 맞죠. 선루프 커버 열고 닫는 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여유있게 드나들고요. 무릎 앞으로는 주먹 2개 넘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트를 또 이렇게 누일 수가 있죠. 누워서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시트를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여유있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딩도 가능하고요.
제일 앞으로 당겨도 무릎 앞 손바닥 하나 여유 있게 드나드는 공간 남아 있어서 짐 많이 실을 때는 앞으로 바싹 당기고 앉아도 좋겠다 싶습니다. 무엇보다 뒷공간이 여유로운 건 바닥이 평평하다라는 얘기죠. 센터 터널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제약 없이 아주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 뒷좌석 가운데 앉아봐도 그렇게 불편한 줄 모르죠. 센터 터널이 없는 평평한 뒷좌석 공간, 그래서 더 넓은 공간의 효율성, 바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이죠. 이 GMP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차체 사이즈 대비 실내 공간을 아주 최적화, 최대화했습니다. 차창 그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이만큼 남겨놓고 열리네요. 그리고 햇볕 가리개 이렇게 수동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단계로 설정할 수 있는 열선 시트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암레스트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또 뒷좌석 공간에서 누리게 되는 어떤 그 공간의 여유로움을 동승자들이 더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오닉 5의 경쟁력이 드러나는 뒷좌석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침 8시 반 이제 양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는 길, 지금 테헤란로 도심주행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역시 도심주행할 때 좀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하는 구간에서 전기차 효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유는 하나죠. 멈추면 모터도 멈춥니다. 엔진은 요즘은 엔진 오토스탑 기능이 많이 보편화돼서 멈추면 엔진이 멈추지만 또 조건이 안 맞으면 공회전이 시작되고 하죠. 전기차는 차가 멈추면 모터도 멈춥니다. 더 에너지를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다 라는 얘기고요. 고속도로 올라서서 뭐 시속 100km로 계속 달리게 되면 전기차 효율은 좀 떨어집니다. 엔진 차들은, 내연기관 차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정속 주행 계속 하게 되면 효율이 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전기차는 고속에서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타는 이유, 범지구적 차원에서 환경을 어떻게든 좀 보호해야 되겠다,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전기차를 타는 것일 테고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 좀 내가 앞장서서 지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 라는 자부심을 좀 가져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또 그 이면에는 전기차가 진짜 탄소 배출 제로냐를 따져보는 사람들도 많죠. 결국은 자동차 자체에서는 배출가스가 없지만 전체 에너지 순환 과정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발전소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화력발전이 상당 한 60% 가까이 화력발전이 차지하거든요.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전기차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고요. 맞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전기차를 타지 말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고 나라 전체에 친환경 에너지 비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게 맞는 방향이겠죠. 도심에서 또 주행보조 시스템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속도를 정하고 60km 정도에 정하고 가봅니다. 레인 센터링, 그러니까 차로의 중심을 딱 잡고 가고 있는 거고요. 차간거리는 4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브레이크를 잡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정지까지 하고 있죠. 자, 이제 툭 가속 페달을 밟아주면 앞차 따라서 천천히 구동을 하고요. 자, 이제 올대로 올라섰고요. 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 쭉 치고 나가는 힘도 힘이지만 이 아이코닉 사운드가 주는 묘한 몽롱한 느낌, 특이하네요. 배터리 잔량 61%인데 주행 가는 거리 330km로 나와 있습니다. 100%면 거의 500km는 충분히 넘겠죠. 생각해 볼 부분이, 주행 가는 거리를 멀리 가기 위해서는 뭐 큰 배터리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뭐 에너지 밀도 뭐 이런 부분
감안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멀리 가? 그럼 큰 배터리 사용해. 멀리 갈 필요 없어. 그럼 작은 배터리를 써.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작은 배터리를 사용함으로써 누리는 이점도 있습니다. 무게가 줄어들죠. 그래서 연비는 더 좋아지고요. 충전 시간도 줄어듭니다. 지금 이 차도 유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500km 가까이 되지만, 또 그에 따라서 무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공차 중량이 2015kg입니다. 깜빡이를 켜주면 이렇게 차선 변경 보조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들어가서 변경을 한 뒤에 차로를 딱 잡고 가고 있는 거죠. 아주 부드럽게 여유 있게 차선 변경을 하네요. 하지만 이 차선 변경 늘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조건이 허락할 때 차선 변경을 지원합니다. 지금도 안 돼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라라고 경고문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주변 환경, 교통량 등이 맞을 때 이제 차선 변경 지원을 정확하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결국 초보 운전자도 아주 편안하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에서 차선 변경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가속을 해서 속도를 좀 높여보는데, 역시 전기차는 이 가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변속 충격이나 가속에 대한 이질감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속도를 높여가는 반응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친환경 자동차로서 연비 효율 면에서도 우수하지만, 다이나믹한 측면에서도 모터가 회전하면서 속도를 빠르게 높여가는 이 가속감 측면에서도 내연기관 못지않죠.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다고 평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뒷창 잠깐 열어보는데요. 터널이 앞에 있어서 뒷창을 차가 알아서 닫았습니다. 오염된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뒷차창을 닫는 거죠. 자동으로. 내비게이션 지도정보, 지리정보를 받아들여서 차가 알아서 이렇게 대응해 주는 겁니다. 네, 이제 유명산 와인딩 로드를 타보겠습니다. 스포츠에 놓고요. 쭉 속도를 조금씩 높여가는데요. 야, 역시 이 탁월한 주행 안정감 멋있습니다. 헤어핀 코스, 확실히 중심이 딱 잡혀 있어서요, 차가 안정감이 높아서 코너에서 좀 더 도전하게 됩니다. 이런 코너를 달릴 때는 아이페달 시스템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바로 제동이 걸리는 효과가 나니까요.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턴을 하면서 돌아 나가는데, 엔진 내연기관 차라고 하면 이 정도로까지는 가속하기 힘들었을까 싶은데, 무리 없이 부담 없이 가속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딱 떼면 속도가 빠르게 줄어들죠. 과속 방지 턱 지나는 느낌도 상당히 좋은데요. 탁 한 번에 충격을 흡수하고 잔진동이 없는 그런 반응입니다. 주파수 감응형 서스펜션이죠. 서스펜션이 수축과 이완이 상당히 절도 있죠. 단단하게 받아주고 부드럽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심이 잘 잡힌 차다. 잘 달린다는 것, 결국은 코너에서 좀 더 멋있게 움직이고 안정감 있게 구동력을 확보하면서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와인딩 로드에서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조용하죠. 진짜 조용합니다. 높은 주행 안정감 덕분에 마치 레이싱카처럼 이 차를 다뤄도 충분히 받아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킷에서 달려봐도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찾아서 왔는데요. 지금
지금 50% 충전 상태에서 80%까지 넘어가는데 약 13분 걸린다고 하네요. 100%까지는 45분 걸립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현재 281km가 되는데 완전 충전하게 되면 591km를 달릴 수 있다고 계기판이 알려주고 있죠. 80%까지만 충전해라 라는 건 배터리 관리상 그런 겁니다. 뭐 바로바로 움직일 거다 라고 한다면 100%까지 해도 상관은 없겠죠. 충전소 검색을 하면 여기에 충전소 시설까지 안내가 됩니다. 200kW 충전소가 있고요. 밑에 보면 7kW 충전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7kW는 저속 충전기입니다. 완속 충전기고요. 고속 충전기는 50kW서부터니까 50kW, 100kW, 200kW 중에서 숫자가 높은 데를 찾아서 가서 충전을 하시면 빨리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운영하는 이피트 충전소가 있죠. 이핏을 찾아가면 350kW까지 대응합니다. 초고속 충전이죠. 10%에서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18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니까요. 이피트 갈 수 있으면 이피트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0% 충전했고요. 이제 충전 끊겠습니다. 약 17분 24초 동안 39.88 그러니까 40kW를 충전을 했습니다. 충전 요금은 13,840원이네요. 날씨 진짜 화창했죠. 꽃구경도 참 잘했습니다. 자, 요즘 전기차 바람이 좀 뜸하죠. 그래서 이제 야, 전기차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그동안 너무 바람 잡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들이 많은데요. 그런 의견들이 또 지배적인데 저는 또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기차의 흐름 돌이킬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속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지금이라도 사면 좋다 라고 권해드립니다. 자기 집에 개인 전용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지금 전기차 사는 게 유리합니다. 충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서 아주 합리적인 그리고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그 개인 전용 충전기를 설치하기 좀 힘든 환경이다 라고 한다면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나의 이 차량 운행 패턴을 생각을 해서 아주 장거리를 자주 가서 충전을 자주 해야 된다 그러면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뭐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충전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충전하는 편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냥 전용 충전기가 없어도 전기차 사는 거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좀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오닉 5 역시 여러가지 또 성능도 좋아졌고 안전 및 편의 장비들, 특히 여러가지 디지털 동영상 서비스까지 가능한 이 디지털 서비스, 음성 명령 시스템도 훨씬 더 개선됐고요. 해서 전기차로서의 존재감 더 분명하게 부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도 그 경쟁력을 당당하게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 아낌없는 칭찬 받아 마땅한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아이오닉 5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아마 처음 나왔을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입니다. 시선에 혼란이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고 쳐도 지금처럼 저렇게 크게, 사이드 미러만큼이나 크게 카메라가 나와 있는 것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적용하는 의미를 훼손시키는 거죠. 사이드 미러를 없애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그 공기저항을 줄이고 디자인적인 그 자유도를 높인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울만큼 카메라가 크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달릴 때 공기의 저항 피할 수 없고요. 바람 소리도 어느 정도 나는 것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카메라를 써야 되죠? 그냥 거울을 쓰면 되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카메라 사이즈를 아주 작게 해야죠. 카메라 사이즈를 작게 해서 공기의 저항을 거의 안 받고 바람 소리도 안 나고
전체 자동차의 디자인 완성도를 높여주는 형태에 기여하는 그런 카메라로 기능을 하는 게 원래의 뜻을 살리는 방법일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떤 그 법적인 문제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옛날 법이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가, 그러니까 후사경이죠. 후사경이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장치이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규 정비도 시급하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 계기판 왼쪽에 있는 이 남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 그냥 패블릭 소재를 덧대서 비어있는 공간으로 남겨 놓았는데요, 늘 어색하죠. 계기판을 좀 더 당겨서 더 많은 정보를 올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이 부분 없애고 그냥 계기판으로 끝내는 게 나을까? 남아있는 이 공간이 아무래도 어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궁리해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좋은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이 부분 아쉽습니다. 밤입니다. 서울까지 약 60km 되니까요, 가는 동안 편안하게 운전하면서 연비 어느 정도나 나올지 체크해보죠.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도 좀 보고요. 자, 주행 모드 에코 모드로 갑니다. 헤드램프를 오토 모드로 놓았습니다. 앞에 차가 없으면 하이빔 상태로 조사를 멀리 하죠. 그리고 앞에 대항차가 있거나 사람이 있으면 로우빔으로 바꿔주죠. 전방에 차가 없습니다. 계속 하이빔 상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대항차가 있고요. 이렇게 헤드램프를 제가 따로 조작하지 않는데 로우빔, 하이빔을 알아서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 시야가 안 좋으니까, 시야가 안 좋을 때, 특히 야간 눈비 올 때, 안개 낄 때는 이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시켜서 움직이면 저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교대역 내거리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신호대기로 멈춰 섰고요. 딱 1시간 동안 53.5km 달려왔습니다. 평균 연비 kWh당 8.2km 기록했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가 kWh당 5.1km죠. 평상시 주행하던 패턴대로 추월도 하고 가속도 하고 연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달려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양평에서는 또 오르막 내리막도 있었고요. 고저차가 있는 도로를 달려왔는데도 이 정도 연비를 보였다라는 것, 작정하고 경제운전을 하면 상당히 괜찮은 연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연비가 이렇게 좋으면 일회충전 주행 가는 거라도 훨씬 더 늘어납니다. 이 상태라고 한다면 뭐 600km 완전 충전했을 때 600km는 충분히 가겠다 싶네요. 자, 아이오닉 5 야간 운전과 연비 테스트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밥 먹고 합시다. 양평 오면 뭐 양평해장국, 옥천냉면 늘 많이 잡수시죠. 특히 이쪽 옥천면 일대에서는 오시면 되게 옥천냉면 가서 고기 완자하고 먹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안으로 좀 더 들어오면 아주 맛있는 묵밥집이 있습니다. 자, 여기 도토리 국수집입니다. 오랜만에 오셨나봐요. 예, 묵밥 있죠? 네, 묵탕국이요. 예. 시원한 거 따뜻한 거 드려드릴까요? 시원한 거. 시원한 걸로요. 예. 네.